김성환의 시사야. 최근 한 고고학자가 조선시대의 감옥을 연구한 학술 논문을 발표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발굴 유적과 과거 지도를 비교 검토한 결과 조선시대의 감옥은 모두 원형 구조의 형태를 띠고 있고 남녀 옥사가 구분돼 있었다고 하는데요. 흔적의 역사, 오늘은 조선시대 감옥은 어땠는지 살펴보고 조선시대에 죄를 지으면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향신문 이기환 히스토리텔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조선시대 옥사가 우리 이 둥그렇게 생긴 건 현대 감옥 형태라고 생각하는데 이 조선시대에도 원형 구조였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되게 오래됐습니다. 역사가. 중국 주나라 때의 경서인 주례라는 걸 보면 책인데 그걸 보면 이 고을을 떠나서 이제 남의 고을로 들어가면 이사를 갈 때인데 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은 자는 모두 환토, 그러니까 환토라는 게 둥글게 조성한 땅을 의미하거든요. 거기 가둔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또 같은 책을 보면 놀고 먹거나 혹은 다른 사람을 해친 자는 환토 즉 옥에 가둔다라고 했습니다. 원형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둥그런 형태의 감옥은 조선시대에 생겨난 겁니까? 아니면 그 전에도 있었던 거예요? 예, 뭐 삼국지 위지 동의전의 부여전을 봐도 부여에도 그런 그 옥이 있었다라고 이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있고요. 그 비근한 예를 보면 1123년에 고려를 방문한 그 송나라 사신 서극이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고려도경을 쓴 사람이죠. 그 고려도경 책을 보면 고려의 감옥을 보면 둥근 고리와 같은 이렇게 험한 담장이 높이 솟아 있고 그 가운데 옥사가 있는데 이것은 옛 주나라 시대의 원형 감옥과 같은 의미일 것이다라고 그런 추정을 하는 그런 표현이 있고요. 조선시대 옥사 구조도 마찬가지다라고 해서 지금 뭐 아까 발굴 결과를 말씀을 했지만 지금까지 발굴이라든가 고지도라든가 사진 등을 통해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조선시대 감옥도 모두 원형 감옥이었다라는 거고 이 조선시대 원형 감옥이 표시된 고지도를 보면 모두 109곳이 있고 그다음에 146매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고 1919년 14년까지 유지됐던 공주 감옥의 옛 사진을 봐도 원형 감옥이거든요. 그리고 1997년에 발굴된 경주 옥사 그다음에 2003년에서 2004년 조사된 포항의 연일옥 모두 원형 감옥으로 확인됐습니다. 아니 뭐 우리 보통 프랑스 철학자 미셸 푸코가 원형 감옥 얘기하고 감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생각하는데 동양에서는 이미 옛날부터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뭐 그 일제 강점기의 경성 형무소장을 지낸 일본인이 있어요. 나카시 마사요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 원형 감옥을 왜 지었을까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원형 담장으로 조성을 하면 사각지대가 안 생긴다라 그래서 감시하기 쉽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 독립공원을 가보면 거기 서대문 형무소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 재소자들이 생활하는 옥사하고 그다음에 운동하는 공간이 있는데 그걸 격벽장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이른바 파놉티콘 방식이라고 해갖고 원형의 방사선 형태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우리 전통의 원형 감옥하고 좀 달라요. 우리 전통 감옥은 이 전체 시설 그 전체 시설이 원형으로 돼 있어요. 담장도 이렇게 원형으로 둘러져 있는데 그리고 옥사는 한옥 구조입니다. 그게 좀 다르죠. 그리고 이 서대문 형무소에서 볼 수 있는 파놉티콘 방식은 감옥 시설 전체를 둘러싼 그런 담장이 아니고 이 재소자들의 생활 공간하고 그다음에 운동 공간 아까 얘기했던 격벽장 이것은 이제 방사선으로 이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그러니까 운동을 각기 따로 할 수 있도록 그 운동하는 공간도 이렇게 격벽 형태로 이렇게 돼 있다. 둥그렇게.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걸로 보면 약간 좀 서양식 구조? 요즘 근대에 만들어진 구조하고 그 이전에 감옥 구조는 좀 달랐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파놉티콘이라는 거는 18세기 영국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리스어로는 판이라 그래서 판은 모두라는 뜻이고 그다음에 옵티콘은 보다라는 그런 뜻이 합쳐져서 파놉티콘이라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원의 중앙부에 감시용 탑 같은 걸 만들어 놓고 오로지 재소자들 이제 우리가 매눈이라고 그러잖아요. 매눈으로 이렇게 감시하는 구조고 그런데 동양의 원형 담에는 이런 파놉티콘과는 뭔가 완전히 다른 그런 생각보다 우리가 좀 더 훨씬 어려운 그 심오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뜻을 담고 있었길래 심오하다는 표현까지 쓰신 거예요? 중국 후한의 학자인 정현의 설명을 보면 원형 감옥을 만드는 것은 둥근 것을 그리는 규가 어질인 자를 주관하고 걸리는 그 어진 마음으로 죄인을 조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옥사를 다스릴 때는 죄인을 불쌍히 여겨서 풀어주는 것을 위주로 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좀 설명이 어려운데요. 어렵죠. 예. 둥근 것을 그리는 게 규다. 우리 규칙할 때 규자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 법규자 있지 않습니까? 한자로. 네. 그런데 이 법규자가 법규나 규범이나 규칙에 쓰이는 한자거든요. 예. 그런데 이 법규자를 이렇게 사전을 찾아보면 법과 규정이라는 뜻도 있지만 원을 그리는 컴퍼스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둥글다, 동그라미다, 원이다 그리고 바로잡다라는 뜻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법을 집행하는 사람은 동그라미를 그리는 그림체 즉 컴퍼스처럼 모가 난 죄인을 이렇게 좀 뭔가 원만하고 쓸모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다듬어 가지고 네. 개선시키는 사람으로 이렇게 해석을 한 거고 법규자가 그래서 어질 인자를 주관해서 어진 마음으로 죄인을 다스려서 쓸모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 이렇게 정현이라는 사람이 설명을 한 거죠. 그 모든 도형 중에 동그라미가 가장 완벽한 형태다 뭐 이렇게 또 얘기하는데 그런 것도 생각이 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모난 사람을 이렇게 다듬어가지고 그렇죠. 새로운 사람을 만드는 뭐 교화의 개념에 제일 가까운 말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벌의 의미가 아닌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주례를 보면 죄 지은 자를 3년 동안 가두고 노역을 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죄사항을 적은 나무판을 뭐 등에 이렇게 달게 하면서 뭔가 좀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고 교육을 시켜서 개전의 정이 보이면 귀향을 시킨다라고 했는데 3년 동안 그랬다라는 건데요. 이 3년간 반성을 하지 않으면 뭔가 사형까지 시킬 수 있다. 뭐 이렇게 그건 좀 무서운데요. 그렇습니다. 사형까지 시킨다고 하는 거. 반성하면 되는 거죠. 근데 옥사가 남녀를 구분하는 형태로 돼 있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1997년에 조선시대 경주 과목을 발굴했는데 그때 동서 양쪽에 조성된 남녀 옥사가 확인됐고요. 남자 옥사는 뭐 한 35평 정도, 여자 옥사는 한 22평 정도 됐고 그다음에 이제 2000년대 초반에 발굴된 포항의 연일옥에서도 18평과 13평 규모의 남녀 옥사가 나타났는데 뭐 고지도를 봐도 이 원형 감옥 안에 이렇게 남녀 옥사를 표시해 놓은 그런 지도들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도 교도소도 남녀 교도소 구분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조선시대에도 뭐 남녀를 좀 유별하게 그러니까요. 생각했으니까 따로 옥사 만드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 그게 아주 기본 인권 같잖아요. 그렇죠? 네, 네. 남녀를 이렇게 뭐 두면 안 되니까.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데요. 이 서양에서 재소자를 이렇게 구분해서 수용하는 것은 근대 자유형 그러니까 자유형이라는 건 징역이라든가 금고라든가 구류잖아요. 예. 그런 자유형의 탄생과 함께 이루어졌는데 그 16세기 무렵 이때 이제 도시의 발달로 해서 이 불황자, 거린, 매춘부 뭐 불량소년이 급증을 하게 되니까 이런 사람들을 교정교화하기 위해서 탄생한 것이 1597년에 네. 암스테르담 징치장이었다라는 거거든요. 이 징치장을 마련할 때 탄생한 감옥에서 이 남녀 혼금의 폐단을 막기 위해서 이제 여자 감옥을 분리 설립했다. 이것이 효시다라는 건데요. 예. 그런데 이제 놀라지 마시는 건 뭐냐면 암스테르담 징치장보다 무려 165년 앞서서 1432년에 조선에서 남녀의 분리 수용 조치를 내렸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남녀 구분하지 않고 그냥 옥사에다 다 넣었었다는 그런데 뭐 하여튼 그런 거잖아요.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분리 조치를 취했겠죠. 뭐 거기서 나타나는 문제나 이런 거죠. 것들이 심각하니까. 네. 근데 어찌 됐든 조선 시대가 훨씬 더 빨랐다. 그렇게 한 100년 이제 정도. 나와 있어요. 근데 그럼 1432년이면은 어떤 임금 때죠? 세종 때죠. 뭐. 세종실록에 이제 나와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는 거죠. 옥사가 매우 좁아서 이게 동절기와 하절기에 병이 발생한다. 그래서 각 고을에서 옥사가 없는 곳은 새로 짓고 좁은 곳은 고쳐 수리하고 그다음에 남녀를 따로 수용하라. 그리고 죄의 경중에 따라서 감방을 고별하라라는 거고 그다음에 겨울에는 따뜻하게 하고 여름에는 서늘하게 해서 흠휼지인을 넓혀라. 뭐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요. 흠휼지인이라는 건 뭐냐면 법 집행에 늘 삼가고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라. 어짐으로 다스려라. 뭐 이런 얘기죠. 세종 임금은 재소자 인권도 중시하셨네요. 예, 그렇죠. 근데 뭐 일단 굉장히 획기적인 내용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 시대로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뭐 이 남녀 옥사만 구분한 게 아니고 중재인, 뭐 경제인 이것도 구별해서 수용했다라는 의미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세종을 비롯한 모든 임금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늘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감옥을 설치하는 것은 죄인을 징계하고 교화시키자 하는 것이지 뭐 그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누누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일종의 이제 시범적인 시설 같은 게 또 있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세종시대에 만든 뭐 감옥 가운데 예. 지금 표본이 될 만한 그런 감옥도 있다면서요. 표본 그 감옥보다도 이제 표준 설계도대로 이제 표준 이렇게, 설계도를 아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감옥을. 세종이 이분이 워낙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디테일에 강한 분이고 워낙 똑똑하신 분이어갖고 이 손수 안옥도라는 걸 만들어요. 안옥이라는 게 감옥이거든요. 그 감옥도를 만들어서 지방과 중앙의 감옥을 요 설계도면에 따라 조성하라라는 명까지 내립니다. 굉장히 깨알 지시 같긴 한데 뭐 워낙 아시는 거기가 많아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이 안옥도는 조선시대 교정시설, 그러니까 감옥의 표준 설계도였다라는 건데 그 13년 뒤에는 또 더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는 게 뭐냐면 전국의 모든 감옥에 높은 대를 쌓고 그 위에 여름에 사용할 시원한 감옥 세개동을 더 신축해라라는 얘기. 그다음에 문벽은 두톤 널빤지를 사용하고 또 옥사 외벽은 틈구멍을 두어서 공기와 바람을 통하게 하고 남자 옥사 3개동하고 여자 옥사 2개동을 더 신축하라. 그리고 덥지 않도록 햇빛을 가릴 수 있는 차양막을 설치하라. 뭐 이런 것까지 지시를 합니다. 대단하시네요. 그렇습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네, 그것도 그건데 더 구체적인 건 뭐냐면 그렇게 지시를 하시고 2년 뒤에는 각도의 관찰사 그러니까 지금의 도지사한테 각 지방의 수령들이 내가 보낸 안옥도대로 즉 표준 설계도대로 옥사를 제대로 지었는지 니네들이 가서 감찰하고 나한테 보고해. 뭐 이런 식인 특명까지 내렸다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지시만 내리고 확인하지 않으면은 안 하잖아요. 안 움직인다 이런 게 생각이 나는데 하여튼 담당 관리들 당시에 공무원들이 아주 꼼짝도 못했겠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구체적인 또 이 뭐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옥에 갇힌 죄수 가운데서 호라비와 과부의 어린 자식들을 돌보지 않으면 아이들이 굶주리고 추워서 죽음에 이를 것이 아니냐. 지금부터는 그 친족에게 아이를 맡기고 그다음에 젖먹이 아이는 젖 있는 사람에게 주고 또 친족이 없으면 관가에서 가둬서 보호하고 기르도록 해라. 그리고 중요한 건 또 이거죠. 잘 돌보는지 서울에서는 사원부 그다음에 지방에서는 관찰사가 감찰하라. 이런 것까지 이제 깨알 지시를 내리는 거죠. 재수자들의 어린 자녀들까지 돌봤고 챙겼다. 국가 차원에서 그랬다라는 거죠. 그리고 말년에는 아예 이 각도의 그 감사들, 그러니까 지사들에게 재수자 인권을 위해서 해야 할 4대 강령 같은 걸 발표를 합니다. 뭐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매년 4월에서 8월까지는 냉수를 제공하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5월부터 7월 10일까지 왜 7월 10일까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제일 혹석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테니까. 예, 몸을 씻겨라. 그리고 매월 한 차례씩 머리를 감겨라. 뭐 이런 내용. 그다음에 10월부터 정월까지는 옥 안에 감옥 안에 지푸를 두껍게 깔아라. 뭐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 귀후제도라고 아시죠? 잠시 집으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세종이 바로 그 귀후제도를 실시한 분이다라는 건데요. 이 1443년 실록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상께서 일전에 유배 중인 도용서 가운데서 늙은 어버이가 있는 자에게 휴가를 줘서 1년에 한 번씩 만나보게 허락하고 또 그 휴가 일수는 모두 복역 일수에 통산하라고 하셨다라는 기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기후제도를 자금한 지 578년 전에 세종이 실시를 했고 무엇보다도 그 기후 일수를 복역 기간에 산입까지 시켰다라는 교지까지 내렸다라는 얘기죠. 정말 디테일이 엄청나신 분입니다. 근데 이렇게 재수자 인권에 신경을 많이 쓰고 그랬다면 뭐 감옥은 좀 견딜만한 공간처럼 느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사실은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그 왜 우리가 그 실록 같은 사료에서 뭔가 하나 이 사례를 이렇게 기사를 하나 보면 조선시대는 이랬어. 뭐 저랬어. 이런 식으로 이제 조선시대 전체를 규정하는 우를 범하게 되는데 이 세종의 재수자 인권 정책도 마찬가지인 게 뭐냐면 세종이 이렇게 선진적인 정책을 폈으면 조선의 감옥은 그래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람이 살 만한 공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얘기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감옥은 본질적으로 인신을 구속하는 공간이고 아무리 좋아도 군대는 군대고 또 감옥은 감옥이잖아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세종보다 380년 정도 뒤의 인물이죠. 다산 정약용 이분이 감옥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양계의 귀부라고 했습니다. 뭐냐면 이승에 존재하는 지옥이라고 표현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춥고 배고픈 고통, 그다음에 질병의 고통, 오래 갇혀있는 고통, 그다음에 칼이나 쇠사슬이나 수갑으로 이렇게 뭐 차는 그런 형틀의 고통, 그다음에 이 옥졸이나 간수들이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가혹행위를 하는 그런 토색질의 고통 이런 것들을 옥중에 5가지 고통이다라고 뭐 분명히 꼽았거든요. 그때도 뭐 이런 부분들은 다르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어찌됐든 세종의 제수자 인권 정책을 그대로 따랐다면 예. 그래도 조선시대는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앞서가는 왕조였다 이런 평가를 받을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좀 녹록진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 것 같은데 범죄가 들끓어서 이제 제소자가 급증을 하게 되면 감옥 안이 또 과밀현상을 빚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예를 들자면 이 세종 때는 건국초라 그런지 어쨌든 미집행 사형수가 190명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도둑이 들끓어 가지고 백성들의 원망이 엄청 컸다라고 하거든요. 그 실록에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어찌 됐겠느냐. 감옥이 꽉 차서 사형수의 사면까지도 고려할 정도여서 그런 걸 뭐 이렇게 논의도 하고 그러거든요. 네. 그런 판국이니까 세종이 그렇게 강조했던 남녀 분리 수용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게 이제 실록에 나오죠. 아니, 남녀 분리 정책하고 감옥 옥사도 지금 다 설계해서 예. 감찰까지 하라고 시키신 분인데 그럼 현실은 달랐다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실록을 읽으면 그렇게 다 이제 일반화시킬 수가 있는 건데 예. 조금 더 읽어보면 아니거든요. 이게 실화인데 남녀 구분 옥사를 마련하라라는 명을 내린 지 5년 만에 이 실록에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무슨 기사냐면 남편을 살해한 여인 막장이 감옥 안에서 다른 남성들과 간통을 해갖고 임신까지 했다라는 죄로 능지처참이라는 극형을 받았다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참 진짜 안타깝죠. 아기를 낳은 뒤에 형을 집행했다라는 기사까지 나오죠. 아유, 끔찍한 일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 1432년에 세종이 세운 남녀 분리 수용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다름 아닌 세종연간인데 이 세종이 이런 사건에 충격을 받았는지 2년 뒤 1439년에 아까 말했던 그 남자 옥사 3개동, 여자 옥사 2개동을 더 설치하라라는 또 명령을 재차 내죠. 그럼 그때부터는 남녀 분리수용이 엄격하게 지켜진 겁니까? 그것도 또 마찬가지예요. 그것까지 또 읽으면 그렇게 된 것 같이 보이는데 또 아닙니다. 뭐냐면 이 세종이 그런 조치를 또 내린 지 80년 정도가 뒤인 1518년에 중종 때인데요. 네. 그 실록을 보면 전옥수와 의금부에 남녀를 같이 수용함에 따라서 서로 간음을 해가지고 옥중에서 아기를 낳는 그런 폐단이 생기니까 담을 쌓아서 분리 수용해라. 라는 상소문이 또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중종실록을 보면 중종이 이 상소문에 따라서 또 재차 남녀 옥사를 구분해서 조성했다라는 기록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할지라도 현실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착하기가 좀 쉽지는 어렵죠. 않은 것 같아요. 뭐 세종뿐이 아니고 역대 임금들도 네. 누누이 감옥은 죄인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교화하는 곳이다라고 계속 여겨서 계속 얘기를 하고요. 세조의 경우는 이 전옥수에 갇힌 죄수들이 겨울철에 춥지 않게 조치하고 뭐 술과 고기까지 내려줬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효종도 겨울철에 뗄나무 옷감을 죄수들한테 지급하고 중종 광해군도 뭐 죄수들이 병들지 않도록 의원을 보내고 약품을 제공하고 이런 일들이 빠뜨리지 않았는데요. 정조 때는 죽을 죄를 짓지 않은 죄인, 그러니까 되게 좀 가벼운 죄인인데 사형수 전용 감방에다 밀어놓은 거예요. 네. 그것이 드러나가지고 담당 관리가 파직당하고 영을 내린 그런 이 잘못 내린 승지, 지금의 대통령 비서관이죠. 비서를 좌천시키는 그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타산 총략운용은 감옥을 이승의 지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막 아무리 좋아도 감옥은 감옥인데 그 애써서 구속된 사람들끼리 좁은 공간에 살다 보면 뭔가 인권의 사각지대도 생기고 위생관리도 엉망이고 그다음에 뭐 이 중종 때는 이 전옥수에서 30명이나 넘는 그런 재소자가 사망하는 사건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하여튼 그런 문제들이 뭐 고문 후유증이라든가 뇌물 뭐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만연했다라고 합니다. 교도소 과밀 현상 뭐 이런 건 요즘에도 얘기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제수자 인권 문제도 그렇고 이 세종의 인권 정책이 지금까지 잘 전통이 유지됐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그래서 이제 조금 그 설 이후에 이제 저만 방송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세종실록을 읽을 때마다 좀 당혹스럽게 느껴지는 부분은 세종연간에 아까 그 사형수가 190명이나 됐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도둑이 들끓어 뭐 했다고 하는데 그 놀라운 것은 아까 어떤 여인이 그 감옥에서 뭐 애를 낳았다 그래갖고 극형에 처했다 그러는데 이 세종실록에 놀라운 것은 극형 중에 극형이라는 능지처사가 가장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망고의 성구지라는 세종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라는 이야기들을 뭐 조금 그 설이 지난 다음에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여러 가지 그 형벌이라는 게 있을 텐데 그 형벌에 대한 얘기도 같이 아마 해주실 것 같아서
이 오늘날 뭐 지금에 있는 그 어떤 형법 제도하고 좀 비교해 보실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흔적의 역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향신문 이기환 히스토리텔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석환의 시사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